자, 상속이 많이 어렵다 그래서 예제를 하나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여기 EX로 한번 와볼게요. EX, EX 말고, 홈워크로 와보죠, 뭐죠? 홈워크.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새로 만들기, 자바 클래스. 뭐, 여러분들 요 다음 숫자로 하세요. 저는 이제 08이네요. H08, 익스텐즈로 해보죠. 아, 제가 뭐 간단하게 왜 상속을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음, 저희 지금 여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원래 뒷단에다가 해야 되는데 지금 보고 있는 요 창이 보이시죠? 요 창, 요 창들. 요걸 우리가 이제 윈도우라고 불러요. 윈도우. 자, 이 윈도우 말 그대로 윈도우예요. 여러분들 윈도우즈라고 하는 OS, 여러분들 쓰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OS가 왜 윈도우즈이냐면 이 창을 만들어줘서 윈도우즈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이게 윈도우즈로 알고 있었는데, 그죠? 그 막 이렇게 흐늘흐늘거리면서 보이는 아이콘 있죠?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 보이는 여러분들 요 창 있죠? 어, 요거를 축소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확대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밑으로 내릴 수도 있죠. 이런 걸 윈도우즈라고 불러요. 이런 걸. 자,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이 마이크로소프트 여러분들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처음에 이제 OS X라고 하는 맥 윈도우라고 할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애플에서 요런 창을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처음으로. 자, 그런데 이제 이때 처음 만들 때, 그 우리 유명한 이분이 잡스, 공학자들을 데리고 막 갈궜어요. 이 영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갈구는 건 뭐냐면, 야, 폰트 마음에 안 들어. 요거 좀 작아지는 요거 애니메이션 마음에 안 들어. 이 공학자들은 컴퓨터와 관련된 일들을 하지, 막 이런 거, 막 폰트 크기나 뭐 글자 간격이나 이런 걸 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잡스가 이걸로 막 갈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나가가지고 어디로 가냐? 마이크로소프트로 가요. 마이크로소프트에 가서 윈도우즈를 만들어.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이 윈도우즈랑 이 맥에서 만든 이 둘 다 창이고, 우리가 어떤 어플을 만들려면 맥용 어플을 만들기도 해야 되고, 윈도우용 어플을 만들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두 개를 따로따로 만들어야 되는 약간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따지면, 순환의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두 개가 나온 건 좋은데, 개발자가 예를 들어, 지금 인텔리제이용 어플을 만들려면, 요 지금 우리가 보는 개발 툴이죠. 맥용 따로 만들고 윈도우용 따로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등장한 게 뭐냐면 자바인 거예요. 자바가 우리가 JVM이라고 하는 가상 머신을 만들어서 JVM 하나만 만들면 두 개에서 다 돌아가도록 얘가 중간에 처리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윈도우즈에 이제 두 개를 만드는 일을 해방시켜 줬어요. 이것 때문에 자바가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이 자바에서 얘기할 때 플랫폼의 독립적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플랫폼은 OS를 얘기하는 거고요. OS에 독립적으로 하나만 만들면 된다. 자, 이거 제가 오늘 띄운 이유는 뭐냐면 자, 요걸 한번 해보려 그래요. 윈도우를 자, 하나 만들어 보려 그러는데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유명한 친구가 뭐냐면 Jframe이라는 친구예요. 원래 이제 프레임이라는 친구를 새로 만든 건데 이제 Jframe 여기 윈도우입니다. 자, 지금 보면 자바 X의 스윙이라고 보이시죠? 이 패키지. 자, 보면 자바 X의 스윙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걸 이제 프레임이라 하고요. New J 프레임.
여기서 뭐 윈도우 이렇게 할까요? 윈도우. 자, 그러면 요런 창이 만들어진대요. 요런 창이.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이 창이 뭐 화면에 이렇게 띄우지 않으면 화면에 안 나오는 것처럼 이 녀석도 화면에 띄우지 않으면 OS에 띄우지 않으면 얘가 보이지 않는데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크기를 지정하고, 자, 보면 사이즈라고 하는 곳에 너비 높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까지 지정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음, 원래 이제 크기랑 위치까지 지정하는 게 있어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수업을 해서. 일단 뭐 사이즈로 해보지 뭐, 그쵸? 셋 사이즈. 한 대충 100으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에 보이겠다 해서 비저블 이런 게 있어요. 셋 비저블. 그리고 화면에 보이겠다? 그럼 이제 창이 이렇게 뜹니다. 자, 아마, 자, 요런 창이 떴을 거예요. 요런 창. 100왜 이렇게 작냐, 그쵸? 100 너무 작네요. 자, 조금만 더 키워볼까요? 자, 여기 500, 500 해볼게요. 500, 500. 다시 종료하고 실행하면 자, 이런 윈도우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지금 보면 저 거랑 여러분들께 조금 다를 거예요. 생긴 게 약간 다르죠,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각 OS마다 생긴 윈도우, 제공하는 윈도우가 달라서 그래요. 근데 선생님, OS가 다른데 왜 비슷비슷해요? 이유는 뭐예요? 처음에 이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처음 만든 회사가 애플이고, 거기서 나온 직원들이 어디로 갔어요? 윈도우로 가서 만드는 게 또 똑같은 윈도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개가 비슷해요. 유사합니다. 뭐 크게 막 다르진 않고요. 유사해요. 이거 역사적으로 이건 똑같은 일이죠. 예를 들어 지금 iOS라고 하는 핸드폰 있죠. 그렇죠? 핸드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스마트폰이죠. 이 스마트폰 처음에 누가 만들었죠? 이것도 잡스가 처음 만들었죠. 잡스가 처음 만들었는데 이거 누가 뺏겨서 이제 했죠? 구글에서 안드로이드가 뺏겨서 했죠. 저는 이제 요 시점에 개발을 처음 시작해서 이 안드로이드가 요거랑 거의 똑같다고 알고 있어야죠. 왜냐하면 이 개발자들이 이번에 이제 빠져나간 게 아니라 개발자들이 보고 따라서 베껴서 만들었어요. 진짜 똑같이 베껴서. 그래서 계속 수정이 엄청 많이 일어나요. 여기서 안드로이드에서 뺏겨서 만들었는데 동작이 잘 안 되니까 자꾸 오류가 나서 여튼 뭐 여튼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다 베껴서 만드는 거의 역사기 때문에 두 개가 UX, UI가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제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예를 들어 이 친구를 자, 이렇게 꾸미고 싶어. 자, 이렇게 꾸미고 싶어요. 죠 텍스트 필드도 있고, 자, 이걸 우리가 텍스트 필드라 그럽니다. 버튼들도 있고, 그러면 이 안에 엄청 많은 친구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포함시켜야 되겠죠? 이렇게 포함을 시켜야 될 거예요. 자, 우리 버튼 하나만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종료하고. 자, 버튼 한 개만 한번 추가해 볼게요. 자, 버튼을 추가하려면 버튼 객체를 만들어야 돼요. 이름은 JButton이고요. btn이고요. new JButton이에요. 자, 버튼에다가 이름을 쓸 수 있어요. 버튼이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버튼을 이 프레임에다가 추가할 수 있는데, 자, 이 버튼을 추가할 때 이 레이아웃을 원래 구성을 해야 돼요. 안 하게 되면, 그, 어, 볼더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배워볼 거고, 일단은 간단하게 추가 한번 해볼게요. frame.add예요. 여기다가 btn. 그러면 버튼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죠? 누르면 이렇게 버튼이야 이렇게 뜰 거예요. 그죠?
자, 만약에 이게 안 뜨는 사람은 이 비저블을 밑으로 좀 내려볼게요. 밑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버튼이 뜰 거예요. 버튼 모양도 저랑 좀 다르죠? 자, 이제 이런 걸로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메인 앱에서 이렇게 프레임을 주르르르르륵 뭔가 쓴다고 생각하면 지금 요거는 버튼이 하나인데 여기 버튼이 한 10개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해 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있고 그죠? 버튼 지금 여기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죠?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곱, 열여덟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거의 지금 20개 넘게 있죠. 그러면 이 20개 넘게를 계속 써야 돼요. 메인에서. 자,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프레임이라는 친구를 상속받는 나만의 윈도우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생성하자마자 툭 하고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자, 툭 하고 나오게. 자, 그래서 우리가 상속이라는 거 배우는 거예요. 상속을 하면 이 프레임이라는 친구를 내가 상속받아서 자, 바로 작업을 하면 바로 툭 하고 나올 수 있어서 지금은 이렇게 어떻게 해요? 내가 코드를 좀 중구난방으로 주르르륵 연결해서 써야 되는 이런 모습인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도 한번 심플하게 해보죠. 그죠? 심플하게. 자, 요거 주석을 한번 달아볼 거고요. 자, 주석은 여러 줄 주석으로 이렇게 시작해서 자, 끝나는 부분에 이렇게 달고 자, 종료할 거고요. 자, 여기 종료하세요. 웬만하면. 자, 나는 요 프레임, 윈도우를 만들고 싶은데, 메모장 같은 윈도우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예를 들어 클래스를 하나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자, 클래스 메모예요. 자, 나는 지금 현재 프레임을 만들 거니까, 내가 그냥 프레임이어도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나는 프레임이 될 거예요. J프레임. 자, 여러 개의 버튼이 있을 것 같아서요. 버튼 하나 만들어 볼게요. J 버튼에 btn은 new J 버튼이에요. 그냥 버튼 그냥 이렇게 쓸게요. 자, 제가 이제 얘기는 안 했는데 요 J 프레임에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 레이아웃. 자, 이 버튼이 이렇게 있으면요. 버튼. 자, 여기 북쪽, 오른쪽, 왼쪽, 센터 이렇게 레이아웃을 구성할 수 있어요. 그러면 버튼을 여기다가 둘 수도 있고요. 여기다가 둘 수도 있고요. 여기다가 둘 수도 있어요. 자, 우리는 처음에는 어디다 둔 거냐? 여기다가 둔 거예요. 그래서 네모가 커다랗게 나온 거예요. 커다랗게.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무슨 레이아웃이라고 하냐면 볼더 레이아웃이라고 불러요. 볼더 레이아웃. 중앙에 이렇게 큰 센터가 있고 이렇게 좌우로 있는 거. 자, 이렇게 왜 있을까? 지금 이 모습 어때 보여요? 이거랑 비슷해 보여요? 그쵸? 비슷하죠? 지금 보면 중앙에 텍스트 필드, 이걸 우리가 텍스트 필드라 불러요. 텍스트 필드가 있고 위에 버튼들이 쭉 있죠. 자,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은 이런 볼더 레이아웃을 많이 써요. 그래서 기본은 이 볼더 레이아웃이라는 게 적용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중앙에다가 지금 제가 얘기한 이 텍스트 필드도 한번 추가해 볼게요. 텍스트 필드도 추가할 거니까 J 텍스트 필드 에어리어였나? 아이 맨날 헷갈려요. 에어리어로 해보자죠. 자, 에어리어 JA라고 하죠. new 텍스트 에어리어.
자, 우리가 이제 요 프레임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프레임. 자, 프레임이 만들어질 때 이렇게 크기도 지정되고 버튼도 추가하고 자, 버튼도 이렇게 추가하고 그죠? 그다음에 화면에도 보이게 하고 싶어요. 자, 언제? 자, 이 친구가 객체로 만들어질 때. 자, 객체로 만들어질 때 이 메모장은 뭐가 호출이 돼요? 생성자 호출되죠? 자, 그래서 퍼블릭의 메모에 자, 내가 만들어질 때 아무것도 안 하면 누가 호출된다 그랬어요? 여기 슈퍼 이렇게 호출된다 그랬죠? 자, 이게 자동으로 된다 그랬어요. 자동으로. 자, 근데 나는 슈퍼 중에 이름이 있는 슈퍼로 호출할 거예요. 그럼 메모 이렇게 할게요. 메모장. 자, 호출할 때 크기가 필요하니까 슈퍼.set 사이즈예요. 자, 여기 보면 바운스라는 게 있을 텐데, 요거 나갔죠? set 바운스. 자, 이 친구가 위치랑 크기를 지정할 수 있어요. 자, 위치는 뭐 100, 100, 100, 200 할까? 100, 200, 크기는 500, 500 하죠. 자, 요 바운스랑 크기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이제 해상도를 기준으로 해요. 해상도가 예를 들어 HD급이다. 그러면 가로가 1980 중에 500 정도 가는 거죠. 세로가 1080 중에 500 정도 가는 거죠. 아니라 죄송해요. 요 100이네요. 100 정도 가고 200 정도 가는 거죠. 크기는 500, 500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500, 500 정도. 그래서 이 해상도를 기준으로 500, 500, 100, 200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화면에 보여야 되겠죠? 슈퍼점 set visible true. 자, 아직 이거 두 개 포함 안 시켰어요. 일단은 뜨나 볼게요. 자, 여기 지금 메모장을 객체만 만들면 뜬대요. 그래서 메모는 new 메모예요. 자, 실행하면 마우스 오른쪽 실행. 이런 메모장이 떴을 거였죠? 이런 메모장. 자, 이렇게 떴을 거였죠? 이렇게.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니터가 두 대인데요. 이렇게 두 대. 자, 두 대 중에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이게 주 모니터가 아니라 이게 주 모니터예요. 자, 오른쪽에 있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뜨고 있어서 제가 자꾸 끌어와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끌어와서. 자, 지금 요 메모장 만들었는데 여기 지금 버튼을 상단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텍스트 에어리를 중앙에다가 일단 넣어 볼게요. 자,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자, 비저블 바운스 위쪽에다가 자, 슈퍼에 보시면 add라는 함수가 있어요. add. 자, 누구를 넣을 거냐? 버튼을 넣을 거예요. 자, 넣으실 때 자, 볼더 레이아웃에 보시면요. 자, 볼더 레이아웃에 보시면 자, 여기 보면 east, center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north, south 이렇게 있어요. 자, 한번 north 한번 해볼까요? 자, north. 자, 그 다음에 슈퍼점 add btn에 또 한번 더 해볼까요? 볼더 레이아웃에 자, 여기 무조건 임포트 하셔야 됩니다. 볼더 레이아웃에 자, 센터 해볼게요. 센터. 자, 그리고 실행해보면 어이 잠깐만 버튼을 넣었네요. 죄송해요. 자, 여기다가 JA를 넣을게요. JA 그리고 다시 짠 요렇게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버튼이 이렇게 있죠. 그죠? 버튼이 버트로 돼 있네요. 죠 자, 우리가 이 클래스를 상속함으로써 새로운 클래스를 만듦으로써 메모장의 형태를 구성하게 됐죠. 구성하게 필드로 버튼이랑 텍스트, 텍스트 에어리어 이런 거를 구성하고 그쵸? 그 다음에 위치도 이렇게 만들자마자 생성할 수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료형을 만들어서 상속받으면 여러 가지로 깔끔하고 이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갑자기 이런 거 왜 보여드렸냐? 여러분들 이제 실습을 자꾸 안 하고 이론만 배우니까 내가 도대체 뭘 배우는 거지? 내가 도대체 뭐 하려고 이런 거 배우지? 이런 생각을 할까 봐 이렇게 한번 예시를 들어봤어요. 지금 보면 상속을 꼭 써야 되죠. 상속을 꼭 써야 됩니다. 그쵸? 상속을 쓰지 않으면 우리가 이 메모장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자, 메모장 만들 때 슈퍼라고 호출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 안에 누구를 만들려고? 자, 이런 거죠, 그쵸? 자, J프레임의 슈퍼는 new J프레임 이렇게 하는 거라고 했죠. 자, 할 때 여기다가 메모자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자, 이 밑에 코드랑 똑같나요? 똑같죠, 그쵸? 버튼 만드는 코드 빼고는 똑같아요, 죠? 요게 슈퍼로만 바뀐 거죠, 슈퍼. 자,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객체를 만들어서 포함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상속이라 불러요. 상속. 그래서 내가 프레임에 있는 모든 것을 쓰실 수 있다. 이렇게 슈퍼로 호출함으로써 J프레임 객체를 만들어 쓸 수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상속을 왜 해야 되냐에 대해서 배워본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J프레임을 만드실 줄 알게 될 거예요. 제 수업을 배우게 되면 실제로 이런 걸로 게임도 만들고 저희 우리 반 말고 다른 반들은 화투 게임도 만들고 뭐 섰다 뭐 이런 게임도 하고 카드 게임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연예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카드 맞추기 게임으로 연예인 카드 만들어 놓고 있죠. 맞추기 게임 있죠. 그죠? 뒤집어서 맞추는 거. 뒤집혀 있다가 내가 콕콕 찍으면 맞춰서 뒤집어져서 점수 이렇게 올라가고 시간 내로 맞추고 이런 게임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J프레임을 할 줄 알면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 수 있다. 뭐 기본적으로 이런 아이디 같은 메모장 같은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것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요 지금 제프레인즈 있죠? 요 제프레인즈가 JVM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자바로 현재 요 툴을 만들고 있어요. 자바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제프레인즈에서 자바가 업데이트가 하도 느려서 문법적으로 좀 구리니까 JVM은 그대로 두고 코틀린이라는 친구를 만들어요. 코틀린. 그래서 실제로는 JVM이긴 한데 문법적으로는 다른 친구다. 문법만 다르지 똑같은 자바의 친척이라고 보면 될 거고요. 여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자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줄 알려면 상속도 알아야 되고 이때 왜 메모장을 호출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슈퍼로 이렇게 호출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러겠죠. 자, 그러려고 우리가 상속을 배우는 거다. 상속. 자, 그래서 한 번 더 해보죠. 뭐, 그쵸? 한 번 더. 자, 다시 마우스 오른쪽. 자, 요 메모장이 어떻게 호출되는 건지 보려고. 자, 새로 만들기, 자바 클래스. 자, H09 extends constructor. 자,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부모 객체의 생성자 호출일 것 같아요.
부모의 타입의 생성자 호출. 자, 메인이고요. 자, 우리 이제 A, B, C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 클래스 A, 자, 클래스 B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B까지만. 자, 여기 안에는 int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void sum이 있네요. 이렇게 하죠. 자, B의 목표는 뭐냐면, 자, 이게 우리가 아까 배웠던 프레임즈라고 생각하세요죠? J 프레임이라 생각해보고, 자, B의 목표는 뭐냐면, A를 다 내 걸로 쓰고 싶은 거예요. 내가 A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A, 아니면 A를 내부적으로 그대로 가져다 쓰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상속을 받으면 되는 거죠. 상속을 이렇게 받으시면, 나는 이제부터 A가 있는 걸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퍼블릭에 B 하시고요. 문자 대문자. 자, S아웃으로 자, 문자열 하고 A에 A 접근. 자, 접근 방법은 슈퍼.a가 되는 거예요. 슈퍼.a. 자, 그 다음에 썸을 접근할 건데 썸도 똑같이 슈퍼.썸이에요. 자, 슈퍼.썸. 자, 내가 B를 상속받으면 나는 누구를 B에 있는 필드와 함수를 슈퍼로 내 걸로 쓸 수 있다. 내 걸로 쓸 수 있다.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B가 객체가 되는 순간 얘가 실행될 거니까 쪼르륵 출력이 되겠네요. 자, B가 객체가 되는 순간 쪼르륵 출력이 될 거예요. 볼까요? 실행해보면 짠! 됐죠? 그쵸? 자, 이렇게 지금 현재 내가 객체를 만드는 순간 이렇게 출력되고 있죠. 이때 슈퍼가 누구를 A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A를 슈퍼는 A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미 내게 돼버려서요. 내게 돼버려서 자, 굳이 슈퍼로 할 필요 없이 this로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this.sum. 자, 어차피 자, B가 만들어지고 A가 만들어지고 그죠? A에 A, 그죠? A에 sum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내부적으로 this로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없죠, 그쵸? 없어요. 그러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요? 슈퍼로 간다고요. 슈퍼. 내가 굳이 슈퍼라고 할 필요 없이 없으면 알아서 슈퍼로 가서 슈퍼.a, 슈퍼.sum 이렇게 가기 때문에 굳이 내가 슈퍼라고 하지 않고 this로 내 것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보통 사람들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미 부모 것은 내 거기 때문에 this로 접근 가능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제 시스템적으로 보면
this로 찾았는데 없으면 자동으로 슈퍼로 찾는 거죠. 이렇게.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 실행해보면 둘 다 똑같은 걸 보실 수 있죠. 자,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어제도 이제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아직 요게 어려우신 것 같아요. 세미콜론이라는 건 뭐냐면 이 작업이 끝나야 이 다음 작업이 끝난다. 가 시작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출력이 되면 얘가 끝이 나야 이 다음 코드가 실행됩니다. 그리고 얘가 끝이 나야 이 다음 코드가 실행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친구가 실행되는 도중에 이렇게 실행된다. 그러니까 얘가 끝나지 않고 얘가 그 다음 게 실행된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멀티스레드라고 불러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일꾼이 있어요. 이렇게 일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일꾼이 일을 한 번에 하나만 할 수 있지 동시에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일꾼을 하나 더 만들어요. 일꾼이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일하는 동안, 다른 친구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냐? 이 친구가 마무리가 안 돼도 이 친구가 와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스레드라고 하는 일꾼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일꾼은 자, 이 출력을 마칠 때까지 절대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게 꼭 출력이 끝나야 이 다음 코드가 실행됩니다. 중요한 얘기인데 어제부터 요거를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다시 와서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지금 내가 new b라고 한 상태죠? 그러면 누가 호출돼요? 이 친구가 호출되겠죠. 그러면 접근할 때 현재 슈퍼는 A니까 A에 A를 접근했으니까 지금 현재 여기 0, 죠? 그 0 이렇게 떴네요. 끝이 나면 또 A 접근 0. 근데 이제 나한테 먼저 어떻게 해요? 나한테 A가 있니? 물어보는 거죠?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슈퍼한테 가서 A를 이렇게 접근해서 0 이렇게 되는 거죠. 0, 0. 자, 썸도 마찬가지 더하기 출력되고 썸도 마찬가지 더하기 이렇게 출력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좋아. 자, 이거 뭐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죠? 부모 거를 내가 다 쓴다. 근데 슈퍼 또는 디스로 쓸 수 있다.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내가 자, 이때부터 좀 어려워지는 거죠. 자, 내가 A를 쓰려면 무조건 A를 초기화해야 돼. 자, 그럴 때 우리가 쓰는 방법이 생성자 초기화 방법이죠. 어떻게? 퍼블릭에 A는 자, 이때 자, 이건 기본 생성자고 int A를 받아서 this.a에다가 받아온 A를 쓰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죠? A를 무조건 초기화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A 객체를 생성하려면 A를 무조건 초기화. 자, 이렇게 쓰는 순간 여기서 오류가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오류가 떴어요. 자, 이유가 뭐죠? 설명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엄청 유명한 뇌과학자가 한 말이 있는데 엄청 유명한 뇌과학자 이 뇌를 활성화시켜서 머리가 좋아지는 방법들 중에 제일 중요한 방법이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방법이 입으로 말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공부할 때 항상 말하는 거래요. 말하는 사람들이 제일 머리가 빨리 활성화되고 머리가 좋아졌대요.
두 번째가 뭐 달리기, 세 번째가 책 읽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던데요. 자, 여튼 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무조건 말하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한번 따라서 말도 해보고, 그쵸? 여기 써져 있는 것도 입으로 꺼내서 말도 해보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자, 여기서 오류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이 슈퍼는 언제 초기화된다 그랬죠? B가 만들어지는 맨 상단의 슈퍼가 초기화된다 그랬어요. 자, 볼까요? 자, 슈퍼는 자, 맨 상단에 이렇게 초기화가 된다고 했어요. 슈퍼. 자, 이게 뭐라고 했죠? 똑같은 코드가 A의 슈퍼는 new A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자, 이 코드가 지금 현재 이 코드랑 똑같다고 했는데 이때 A 객체를 만들고 있는데 A를 초기화하고 있나요? 없나요? A를 초기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개 변수 A를 보내야 되죠?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빨간색 줄은 뭐예요? 안 하고 있다 이 뜻이죠. 안 하고 있다. 이 생성자로는 A를 초기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소문자 A를, 파라미터 A를 보낼 수 없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슈퍼라고 하고 여기다가 뭐를 10 이렇게 쓰면 끝난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A의 슈퍼는 new A인데 10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제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슈퍼점 A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A는 몇일까요? 그죠? 10이 되는 거죠. 그죠? 이때 디스도 똑같은 거니까 10 이렇게 뜨겠죠. 자, 실행해 보면 이렇게 10 이렇게 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만들었던 예제 한번 볼게요. 자, 내가 J프레임을 이렇게 상속받았어요. 그리고 슈퍼로 메모장이 있는 걸 보냈어요. 자, 만약 내가 이 메모장을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자,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프레임에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자, 여기에 이름이 아무것도 없죠?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 제가 여기다가 다시 메모장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새로 고쳐보면 이렇게 메모장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렇게 메모장이라고 나오는 이유가 J프레임을 만들 때 요 매개 변수를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거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속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상속. 자, 지금 보면 우리가 왜 그런 것들을 배우는지 아는 거죠. 이런 코드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J프레임을 알려면 여기 있는 걸 이런 걸 우리가 컴포넌트라 불러요. 컴포넌트 종류도 배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프레임의 이런 함수들도 외우셔야 되고 요 바운스도 외워야 되고 그래서 배울 게 너무 많은데 그 와중에 상속도 배워야 돼요. 상속도.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제로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우리 상속에 대한 개념은 어느 정도 제가 원하는 수준으로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깊이 있게 아실 필요는 없고 문제도 한번 좀 풀어보시고 그러면 좋겠네요.
아, 시간이 많이 됐는데, 야, 40분 넘었네. 자, 우리 쉬었다가 25분에 올게요.